금값이 오르면 다들 웃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값이 오를수록 매일 밤 통장 앞에서 울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금으로 평생을 버텼지만 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한 60대 금은방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울 변두리 한 골목에서 30년째 민수금은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가게 간판은 바래고 쇼윈도 유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만큼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부부가 찾아와 반지를 고르고 손주 돌을 앞둔 할머니가 금반지를 맞추러 오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온 중년의 딸이 눈물을 훔치는 곳. 민수 씨의 금은방은 단순히 금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 집은 믿을 수 있어요. 절대 속이는 법이 없어요. 골목 사람들 사이에서 민수 씨의 평판은 그렇게 쌓여왔습니다. 큰 욕심 없이 정직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것이 그가 30년간 지켜온 방식이었습니다. 60대에 접어든 민수 씨에게 노후는 이미 계산 끝난 미래였습니다. 금고 속에는 꾸준히 모아온 금이 있었고 가게 권리금도 제법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 골목에서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히 가게 문을 닫고 시골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죠. 여보, 우리 딱 5년만 더 하고 정리합시다. 아내에게 했던 그 말이 민수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3년 가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금값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값, 사상 최고치 경신,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안전자산 금, 전 세계가 주목 같은 자막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금값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말을 건넵니다. 사장님, 요즘 금 사두면 노후 걱정 없대요. 저도 좀 사둘까 해요. 뉴스 보니까 앞으로 더 오른대요. 지금이 기회래요.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금이 제일 안전하대요. 동업자 모임에 나가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다들 금을 쌓아두고 있었고 투자 이야기가 난무했습니다. 누구는 금 선물 거래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도 들렸고 누구는 빌딩 한 채 값어치를 금으로 바꿔놨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민수 씨는 욕심을 낸 게 아니었어요. 불안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다들 이렇게 준비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5년 뒤에 은퇴하면 그때 금값은 얼마일까? 지금 사두지 않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우리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민수 씨의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오랜 거래처 도매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 형님, 지금 금 대량으로 들여오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조건으로 구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안 하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금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업계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잖아. 30년 이 일했는데 내가 금을 모르겠어? 지금 안 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 2024년 1월 민수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 운영용 금이 아니라 투자용 금을 대량으로 들여오기로 한 겁니다. 은행 대출도 조금 받았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아왔던 그에게는 낯선 선택이었지만 금값은 계속 오를 테니 이자쯤이야 금방 갚지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눌렀습니다. 도매상을 통해 들여온 금은 3억 원어치. 그중 절반은 자기 돈, 나머지 절반은 대출이었습니다. 금 덩어리들이 금고에 쌓였을 때 민수 씨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했죠. 이건 투자야, 현명한 선택이야. 그 순간 더 이상 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 좀 더 들여왔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만 했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값은 정말로 더 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같이 신기록을 갱신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장부 숫자는 점점 커졌습니다. 종이 위의 자산은 3억에서 3억 2천, 3억 5천, 4억으로 불어났습니다. 민수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금값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에 금값 알림 앱을 깔아놓고 5분마다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도 식사 중에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편하게 은퇴하겠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내와 여행 갈 계획도 세웠고 손주들 용돈도 듬뿍 줄 생각을 했죠. 동업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민수 형님, 타이밍 정말 잘 잡으셨네요. 역시 이 바닥 30년 하신 분은 다르네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민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가게에 손님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요. 금값이 오르자 사람들은 금을 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비싸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래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결혼 반지를 맞추러 왔던 젊은 커플들은 은반지를 택했고 돌반지를 찾던 할머니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매출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금고에 있는 금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괜찮아. 매출이 줄어도 자산은 늘고 있잖아. 그는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아니라 장부상의 자산만 보고 있었어요. 2024년 하반기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금값은 여전히 높았지만 가게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한두 명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전기세, 임대료,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금이었죠. 금은 많지만 현금이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으로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가게가 요즘 왜 이래요? 금값 오른다며? 조금 기다리면 돼. 금값 더 오르면 팔 거야. 민수 씨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금값 상승은 금은방 사장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요. 금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금을 사지 않죠. 오히려 금을 팔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금고는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매입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금값 상승은 소비를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한가운데 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금고를 열어볼 때마다 무거운 금덩어리들이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안정감의 상징이었던 금이 이제는 팔 수도 없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팔지? 더 오르면 팔아야 하나?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하나? 매일 같은 고민의 반복이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타는 2024년 12월에 왔습니다. 국제 금값이 갑자기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기만 할 것 같던 그래프가 흔들리더니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하루에 5%, 일주일 만에 10%, 한 달 만에 15%. 장부상 자산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4억이던 숫자가 3억 5천이 되고 3억이 되고 2억 8천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담보가 부족해졌습니다. 추가 담보를 제공하시거나 일부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민수 씨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추가 담보도 없었고 상환할 현금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금을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면 손해였습니다. 아주 큰 손해였죠. 그는 버티고 싶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계속 쌓였고 연체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헐값에, 사들릴 때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도매상들은 그의 급박함을 알았고 가격을 더 깎았습니다. 민수 형님, 요즘 금값이 이래서 이 가격이 최선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팔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가게의 권리금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고 그것마저도 금방 바닥났습니다. 2025년 3월 민수 씨는 견디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모은 자산, 노후 자금, 가게를 지켜온 자부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민수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2025년 여름 민수 씨는 다시 그 골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금은방 간판은 내려가고 신용금은방이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민수 씨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그 골목을 지나갑니다. 30년간 매일 출근하던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가 열무는 없습니다. 가끔 옛 단골 손님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아,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잘 지내죠. 이제 쉬고 있어요. 사람들은 안쓰러운 표정을 짓거나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금값 오를 때 잘 팔았어야지. 욕심이 과했나 봐. 금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금 투자에 망하다니.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때 왜 버틸 수밖에 없었는지, 왜 팔지 못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민수 씨는 이제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전세로.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지인의 소개로 작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밤이면 가끔 악몽을 꿉니다. 금고가 열리지 않는 꿈, 금덩어리가 물로 변하는 꿈, 은행 직원들이 쫓아오는 꿈. 그리고 깨어나면 아내가 조용히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요. 우리 건강하잖아요.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수 씨는 오랜만에 그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옛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새 주인이 가게를 잘 꾸며 놓았더군요. 쇼윈도는 더 깨끗했고 조명도 새로 달았습니다. 그곳을 지나던 젊은 커플이 들어갔습니다. 결혼 반지를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금이 아니라 저 풍경이었구나.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게, 신뢰받는 사장, 소박하지만 단단했던 일상. 금값이 오르는 것을 보며 느꼈던 환희는 가짜였습니다. 진짜 행복은 손님이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내일을 이야기할 때, 골목 사람들에게 사장님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눈앞의 숫자에 현혹되어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말합니다. 금이 날 배신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너무 늦게 지키려 했던 거죠. 노후가 불안하다는 말에, 뒤처진다는 두려움에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불안이었어요. 그 불안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후 불안을 이용한 확신의 함정에 빠진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금값은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차트는 언젠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노후는 다시 차트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30년 쌓은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